퇴직소득세 가볼게요.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이라는 사건을 이유로 대가를 받는 게 이제 퇴직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건 근로소득과 사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임금의 후불이에요. 퇴직금이라는 건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급여를 매번 받죠, 급여를. 근데 그 급여 중에 일부는 뭐로 받는 거예요? 퇴직급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 그 종업원 급여 이런 거 배웠나요? 아직도 안 했어요? 요즘 뭘 하는 거예요? 회계학 많이 안 했어요? 설명이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회사는 연봉 계약을 하면 이렇게 많이 해요. 13분의 12는 급여로 주고 13분의 1은 퇴직급여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12개 여기다 주고 1개 여기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퇴직급여인데 이 퇴직급여는 사실 근무 기간 중에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 주냐면 퇴사하는 시점에 퇴사.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일시에 받게 되잖아요. 일시 수령.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쌓여 있는데 그 수령이 일시에 됨에 따라서 누진과세 체계에서 굉장히 불리한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결집 효과라고 그래요. 결집 효과. 딱 쌓인 거지. 그러면 그 결집 효과를 좀 완화하는 장치들이 퇴직소득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조금 아시면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근로자 퇴직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퇴직금 주는 법이 있어. 퇴직금은 어떻게 주냐면 최종 3개월에 평균 급여를 산정해요. 거기에다 뭐를 곱하냐면 근속 연수를 곱하는 게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DC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야. 매년 지급하는 퇴직금을 펀드에다 넣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종업원이 가입해둔 펀드에다 넣고 퇴직금을 매년 주고 끝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중간정산 비슷한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 1년에는 이 사람의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이었어. X 2년에는 한 달 월급이 600만 원이었어. X 3년에 한 달 월급이 700만 원. 팍팍팍 증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 X 4년에는 800만 원. X 5년에는 900만 원. X 6년에는 1000만 원.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팍팍팍 증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퇴직금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매년 월급에 해당하는 걸 이 사람이 들어있는 퇴직금 계좌에다 넣고 끝내는 방식이야.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1500, 2000, 3000인가요? 3500이야? 2000, 그렇네. 3500. 45야? 씨.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하는 방법 뭐였더라? 이렇게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4,500 정도 받아갈 수 있대. 4,500. 이렇게 받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법은 이래. 법은 이렇게 매년 적립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면 1,000만 원 곱하기 6개월치 주는 거예요. 6개월치. 지금 마지막 최종 월급이 요거잖아. 그리고 군속연수가 몇 년이에요? 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천만 원 받아가는 거야.
이 방식이 훨씬 더 선호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대기업은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은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은.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DC형이다라고 배우고 이런 걸 DB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펀드에 넣고 그냥 끝내버린 거 이렇게. 쭉쭉쭉. 얘는 회사가 이 자금을 운영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고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퇴직금 제도를 조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종업원에게 주는 거고요. 임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줘 일반적으로. 임원은 보통 여기에다가 곱하기 어떤 회사는 2배 주고 어떤 회사는 3배 주고 어떤 회사는 5배 줘. 내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10배 주는 회사 있어요. 10배. 실제 경험한 회사 중에 100배 주는 회사 있어. 이건 지나친 거지. 지나친 거. 이런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려고 그래. 그리고 퇴직소득으로도 안 보려고 그래. 그냥 급여소득이라고 보려고 해. 대법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깊은 지식이 있으면 이게 뭐냐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보통 요 정도까지는 많이 줘요. 5배까지.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해하시겠죠? 임원들은 근로자 퇴직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요. 임원은 그냥 계약이야, 계약. 퇴직금 이렇게 준다는 거지. 임원들은 왜 이렇게 5배를 줄까요? 5배를.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임원은 이제 회사에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로자하고 좀 달라.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그래서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근로소득은 세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퇴직소득은 저런 결집 효과를 완화하는 세제 장치가 많아서 세금이 굉장히 낮아. 옛날엔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다들 퇴직금으로 받는 걸 선호했어. 네가 이왕에 1년에 한 5억 받으래야 그러면 그냥 2억 정도는 근로로 받고 3억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서 세금 적게 내고 가져가는 게 목돈 마련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임원들은 많이 그렇게 받는 제도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제한들이 우리 보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퇴직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여러분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쉬워서 좀 말씀을 드렸다. 자, 그러면 어쨌든 결집 효과를 완화시키는 장치들이 우리 법엔 상당히 많다. 여기까지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그럼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자, 교재 같이 보시면 577페이지 봅니다. 퇴직소득이란 이제 그 앞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이나 사용인이, 즉 사용인이 받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원이 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거야.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퇴직을 할 때 지급받는 소득과, 자, 공적연금법에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었지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이었죠. 그래서 일시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임원의 소득을 나누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근로소득과 임원의 소득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실제. 그리고 조세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체결한 거. 그러면 임원의 보수 계정, 임원의 보수 소득을 아예 클래시피케이트 한 게, 그러니까 구분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자, 이러한 소득은,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직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속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죠.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이 몰리게 되겠죠. 결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집 효과 혹은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번칭 이펙트라고 해서 묶음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별도로 자 분류 과세하는 거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한다.